금쪽 같은 내 아들, 그놈의 며느리. 고요한 시골 마을, 한옥 기와집 마루에 앉아 강 여사 70대가 따뜻한 한방차를 마시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풀리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옆에 앉아 신문을 읽던 김영감 70대은 이따금씩 허허하며 마른 한숨을 내쉬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신문 속 글자에 집중하는 척했다. 마루 끝에는 다정한 부부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그 사진 속 웃음은 지금 이 순간의 두 사람에게는 아득하게 느껴졌다. 강여사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여보, 우리 아들 현수 덕분에 이렇게 평생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 고생해서 의사 만들었는데 가끔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졸이던 시간들, 밤새도록 약을 다려 먹이고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구나. 김영감 신문에서 시선을 떼고 안경을 고쳤으며 그렇고 말고. 우리 현수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알아줬지. 지 엄마 닮아서 머리가 비상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집중력을 보였고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 그 똑똑한 머리로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기뻤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었지. 강여사 씁쓸하게 웃으며 눈가에 서린 물기를 감추려 애쓰며 그렇게 똑똑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하네. 우리가 필요 없을 만큼 성공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싶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건 어쩔 수 없어. 다 그놈의 며느리 때문에 그 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현수가 변했어. 우리와 현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만 같아. 김영감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루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허허, 세월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었으니 어쩌겠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제는 우리도 현수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할 때가 된 건 아닐까? 강여사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아니, 이건 세월 탓이 아니야. 이건 명백히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며느리 그 애는 우리를 너무 무시해.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없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살갑게 시댁 챙긴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현수한테 전화하면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우리 현수 결혼 전에 분명히 우리를 살갑게 챙기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마치 며느리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랄까.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자부심만큼이나 아들 부부에게 받는 이 서러움과 소외감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며느리 이선영은 결혼 초부터 강여사를 불편해했다.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시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시어머니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번번이 좌절되면서 관계는 점차 멀어져 갔다. 현수는 늘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쪽 눈치를 보며 회피하는 쪽을 택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더욱 실망했고 아들이 마치 며느리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몇 달 후 강 여사는 우연히 지인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현수 부부가 나란히 참석했다는 이야기였다. 강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심지어 결혼 후 처음 보는 지인들 모임에는 참석하다니. 강 여사는 서운함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밥맛이 뚝 떨어졌다. 강 여사 전화 끊고 허탈하게 웃으며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이제는 하다하다. 우리를 기만하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우리에게는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더니 남들 앞에서는 번듯하게 부부 행세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이대로는 우리 부부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기분이야. 김영감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의 손을 잡으며 여보, 진정해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현수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자네와 며느리 사이에서 얼마나 곤란했겠어. 강 여사 손을 뿌리치며 분노로 얼굴이 상기되어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현수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손이 터져라 빨래를 하고 온갖 잔소리를 들어가며 공부를 시켰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포기했어야 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현수는 정녕 모르는 걸까? 안 되겠어.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부부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게 둘 수는 없어. 김영감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뭘 어쩌겠다는 거요? 무슨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지? 강 여사 눈빛이 번뜩이며 보여줘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현수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선영이라는 며느리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 해. 더 이상 우리를 만만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해야지.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때가 왔어. 강 여사는 결심했다.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오랫동안 상담을 받고 심사숙고 끝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바로 아들 현수 부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들만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오랫동안 모아온 땅과 건물, 통장의 예금을 모두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의료재단 및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등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아끼고 모아왔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후련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마저 들었다. 며칠 뒤 현수에게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자가 도착했다. 현수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양 다그치는 듯한 어투였다. 현수 문자 내용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강 여사 침착하고 차분하게 답장 현수야. 너는 그동안 우리에게 연락 한 통 없었지 않니?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와서 뭘 궁금해하니? 우리는 우리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는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거라. 현수는 당황했다. 평소 같으면 길고 긴 설교와 함께 걱정과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을 어머니가 이토록 간결하고 차갑게 답장하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강 여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보니 선영 또한 시부모님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발뺌하며 오히려 현수에게 역정을 냈다. 현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주말 아침 일찍 서둘러 시골집으로 향했다. 시골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마당은 정돈되지 않은 채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현수는 온 마을을 수소문한 끝에 부모님이 갑자기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란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찾아간 요양원에서 부모님은 그를 냉정하고 차갑게 맞이했다. 마치 남을 대하듯이. 현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수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이 어머니,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여기에 계세요? 왜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강 여사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현수야, 너는 내 갈 길 가거라.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살 테니.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우리 부부는 남은 여생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김영감 착잡한 얼굴로 묵직한 목소리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껴 모은 재산, 우리가 평생 너를 위해 아끼고 모았던 모든 것은 이제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내가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시골집 땅 문서마저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 현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부모님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들의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미련이 없다는 듯한 눈빛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그는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마치 굳게 닫힌 돌문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현수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그동안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불효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예전의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던 태도를 반성했다. 그리고 며느리 이선영과의 갈등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며느리 선영은 시부모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현수에게 알아서 해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만 듣고 자신에게 전가되는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에 지쳐 있었던 것이었다. 현수는 뒤늦게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선영에게도 진심 어린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그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선영은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지쳐버린 마음을 회복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다. 현수는 모든 것을 잃은 듯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홀로 텅 빈 집에서 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즐겨 만들어주시던 음식 사진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낡은 나무 장난감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그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현수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듯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는 자만심에 빠져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에게는 무책임하게 모든 짐을 떠넘겼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뒤늦었지만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저의 아들로, 당신들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세요. 강 여사는 말없이 현수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품에서 현수는 한없이 울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후회,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김영감 또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세 사람의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의 벽을 허물고 다시금 단단한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날 이후 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매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성껏 보살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어린 시절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사회에 환원된 부모님의 재산을 보며 그는 부모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의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록 며느리는 떠났지만 현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물질적인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진심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을바람이 부는 어느 날 현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시골집 마당을 거닐었다. 이제는 다시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아들의 의사 가온은 부모님의 노년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책임지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은 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현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마무리.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사랑 가득한 포옹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과 안정감임을 잊지 마세요. 가족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